매주 금요일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계절을 음식으로도 기억하기도 합니다. 뭐 봄의 맛이나 여름의 맛, 가을의 맛, 그죠? 기자님한테 겨울의 맛은 뭔가요? 저는 네. 겨울에 제 필살기가 있습니다. 필살기요? 네, 제가 밀크티를 엄청 잘 끓이거든요. 잘 끓인다고요? 네, 네. 되게 궁금한데? 그래서 제가 네. 조만간 밀크티를 이제 마호병에 담아서 정말? 배달을 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들고 다닐 정도로 잘합니까?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네. 끓여서 이제 맛보게 해주면 다들 장사하라고 밀크티 장사하라고 이야. 저만의 레시피와 저만이 쓰는 이제 제품들이 있거든요. 너무 궁금하다 진짜. 그래요? 네, 추운 날 이렇게 호호 불어가면서 마시면 네. 피로가 싹 가시는 그런 맛입니다. 아이스 말고 따뜻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스 밀크티는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그건 또 오히려 안 드세요? 네, 그래서 겨울에만 저 밀크티를 먹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겨울하면 이제 밀크티 끓이는 계절이다라는 신호가 딱 오죠. 진짜 꼭 물어봐야겠다. 알겠습니다. 참 이 추억의 영화도 계절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겨울하면 떠오르는 영화는 뭐가 있으세요? 일단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마스 명작들이 바로 떠오르죠. 겨울은 사실 네. 가을부터 크리스마스는 저는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추석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캐롤을 들으면서 크리스마스 모드에 저는 돌입하는 크리스마스 매니아로서 크리스마스 영화를 빼놓을 수 없죠. 그래요? 저는 아주 웃기게 네. 오톰인 뉴욕이 생각납니다. 그 그거 원래 영화도 가을 영화거든요? 그래도 근데 그게 마지막 장면에 겨울이죠. 겨울이 나와요. 네. 그리고 왠지 뉴욕은 또 겨울이잖아요. 더 슬프고 네. 더 싸늘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겨울과 잘 어울리는 영화를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보시면 더 네. 좋을 영화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영화는 팀 밀란츠 감독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 제목이 네. 참 뭔가 생각할 걸 많이 네. 갖게 합니다. 약간 반어법 같기도 그런 하고 느낌이에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동명의 원작 소설을 두고 있어요. 네.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클레어 키건의 동명 소설이 원작인데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바 있고요. 그리고 부커상에 올랐던 후보작들 중에서 역대 가장 짧은 소설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한 120페이지 남짓하는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손에 가지고 다니면서 금방 읽기 좋은 책이라서 저는 원작 소설도 아주 강추드립니다. 그럼 거의 단편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약간 중편 정도 된다고 중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게다가 또 실제 이야기라면서요? 이거 줄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야기는 1985년에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이 배경인데요. 네. 이때 주인공은 빌 펄롱이라는 석탄을 이제 배달하고 파는 상인이에요.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내 아일린과 또 5명의 딸과 함께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는 그런 가장인데요. 크리스마스를 이제 며칠 앞두고 배달 다니는 정신이 없잖아요. 그때 지역의 가장 큰 고객 수녀원에 이제 석탄을 하러 갔다가 창고에 갇혀 있는 한 소녀를 만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녀원이 감추고 있었던 진실과 자신이 오랫동안 기억 속에 담아뒀던 자신의 또 삶 또한 다시 바라보게 되는데요. 어떤 실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했냐면 막달레나 수녀원, 막달레나 세탁소 사건이라고 아일랜드에서는 부르고 있는데요. 아일랜드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어요. 이 아일랜드 정부의 협조 아래에서 가톨릭 수녀원이 18세기부터 1996년까지 이제 막달레나 세탁소를 운영했는데요. 여기서 만여 명의 여성에게 무급 노동과 학대를 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아주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이때 여성들은 매춘 여성이나 미혼모의 딸, 심지어는 성폭행 피해자들을 이제 교화한다는 취지로 감금을 해서 이제 노동력을 착취하고 학대를 했던 거죠. 이게 18세기부터 90년대까지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은폐됐던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93년에 이제 더블린 북부의 수녀회가 개발업자에게 세탁소 부지를 매각하면서 그 수녀원에 몰래 이제 묻혀져 있던 133구의 시신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니까 네. 이걸 뉴스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래서 무슨 유럽에 이런 일이 다 있냐? 그쵸. 이런 생각을 했던 네. 기억이 나요. 이 엄청난
사건에 네. 그런데 주인공이 그냥 석탄을 팔면서 살고 있는 소박한 분이라면 이분이 우연히 이 사건들을 네. 알아차리게 되는 그런 스토리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이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하죠. 근데 본인이 그냥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었던 단서들을 놓치지 않고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창고에 소녀가 갇혀 있었다던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소녀들과 우연히 이제 배달하러 갔다가 마주치는데 소녀들이 다 너무 얼굴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다는 게 무슨 얼굴이 어둡다고. 어둡고 네. 뭔가 쫓기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한 소녀는 빌 펄롱에게 나를 여기 문 앞까지만 데려다 줄 수 없냐 도망치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런 모든 시도들이 이내 이제 수녀들에 의해서 제지가 되고 네. 빌 펄롱 역시도 내가 끼어들기엔 좀 그런데 수녀에게 내가 반기를 둘 순 없는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계속 이제 주저하게 되죠. 그게 종교의 힘인데 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우라 때문에 괜히 거기서 하지 말라는 짓 하기 싫은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말하자면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을 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이기도 한 거죠. 맞아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거의 80% 이상의 국민들이 본인이 네. 가톨릭 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국교죠 일종의 그렇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종교인데 이때 당시 80년대 초중반에는 정말 교회가 명령하면 시민이 따른다라는 인식이 더 퍼져 있었고 얼마나 이 가톨릭의 영향력이 컸냐면 아일랜드에서는 피임과 이혼이 불법이었어요. 그게 천주교가 강한 나라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피임이 이제 80년대 들어서야 겨우 이제 합법화되고 이혼 역시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보수적이고 여성이 스스로의 몸에 대해서 신체 결정권을 가진다는 게 힘든 일이다 보니 미혼모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들이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빌 펄롱이 이 미혼모 소녀를 구해온다라는 것은 교회의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일이기 때문에 가깝게는 본인의 생계가 마을에서 위협을 받는 거고 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쭉 살았던 인물한테는 삶의 근간 자체가 그럼요. 흔들리는 행위인 거죠. 그 사회가 나를 반대할 수 있다라는 걸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말 네. 무섭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종교가 나쁜 짓 하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거이며 또 천주교 교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사과와 사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에도 용서를 하지 않는 일부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것 때문이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도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킬리언 머피의 그 연기에 대한 네. 호평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사실 킬리언 머피가 없었더라면 이 네. 영화는 세상에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요? 클레어 키건의 그 소설을 읽고 네. 이제 첫눈에 반하죠. 하지만 바로 영화 제작에 들어가지는 않고 다른 작품들을 하면서 특히 오펜하이머를 하면서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개발을 했어요. 제작자로서 판권을 사고 그러면서 오펜하이머에서 만났던 이제 맷 데이먼과 얘기를 하면서 맷 데이먼의 제작사에서 이걸 제작하게 되고 본인이 또 주연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아일랜드인들의 이야기를 아일랜드 출신의 킬리언 머피 아니고서 누가 더 얼만큼 이렇게 좀 진실되게 연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안에서 빌 펄롱이라는 인물이 되는데 재밌는 건 킬리언 머피 자체도 굉장히 말수가 적은 배우인데 원작 소설에서 묘사된 빌 펄롱도 말수가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킬리언 머피가 이제 영화 제작을 할 때 이 제작진들에게 당부했던 것이 대사가 더 적었으면 좋겠다. 이 인물이 말이 거의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의 대사가 거의 없어요. 주인공은 영화에서 90%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 망설이거나 멍하니 과거의 생각에 잠기거나 계속 고민하는 모습만 나오거든요. 어떤 평범한 사람이 굉장히 비범한 선택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번뇌나 외부와의 갈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가 쉬울 텐데 그렇지 않고 킬리언 머피가 연기하는 빌 펄롱은 그 모든 변화들이 본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연기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냥 어렴풋이 생각해보면 뭔가 그 주인공의 말을 줄임으로써 조금은 제3자 같은 객관적인 그런 관찰 부분을 늘리고 싶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 원작 소설이 좀 그랬기 때문인 건 또 있어요. 원작을 굉장히 좀 충실히 옮긴 편에 속하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가 봤을 때 빌펄롱이 영웅으로 묘사되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누군가를 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소한 선택을 한다라는 것에 네. 더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웅변한다거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한다거나 이런 영웅이라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대단하다 박수치지만 좀 멀게 느껴지고 내 이야기 나라면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쇄시켜주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렇게 처리한 게 뭔가 헐리우드 영화의 일반적인 헐리우드 영화랑 좀 다른 지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라면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히어로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선 그러기 싫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비밀을 더 파헤치려고 취재를 한다거나 네. 그래서 기자 캐릭터들이 이런 실화 사건을 그쵸. 영화로 했을 때 많이 영웅처럼 등장을 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이처럼 사소한 것들 네. 굉장히 특이한 제목이거든요. 음. 이렇게 지은 이유는 뭘까요? 영화에서 빌펄롱은 이 수녀원에 감금되어 있던 한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이 소녀를 알아챌 수 있는 계기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다 열려 있었어요. 거기 석탄을 배달하는 게 빌펄롱뿐만 아니고 또 드나드는 사람도 많고 세탁소를 운영하니까 세탁물들을 가지러 오거나 또 배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영화 안에서 수녀원을 걸어다니는 인부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아무도 심지어 이 소녀들을 강제로 이 수녀원에 보낼 가족들조차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이 사소한 신호들을 빌펄롱만은 미세하게 포착을 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람이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본인의 어머니도 역시 미혼모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유년 시절이 굉장히 깊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 상처가 있으니까 남의 상처도 잘 볼 수 있었던 거죠. 전 이럴 때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못 보는 걸까요? 안 보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이 영화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아내와 이 빌펄롱이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빌펄롱이 본인의 고민을 아내에게 털어놓으니까 아내가 괜찮다고 때로는 살아가려면 못 본 척 해야 되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은연중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도 수녀원의 반기를 들면 본인들의 삶이 위협을 받으니까 모른 척하고 있었다라는 게 바로 그 아내의 대사에서 드러나죠. 아, 그렇군요. 참 인간은 참 약한가 봅니다. 정말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나? 그것밖에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게 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있으십니까? 저는 약하죠. 인간이 굉장히 약하고 나 자신, 내 가족을 지키기에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펄롱의 행동에 나섰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아까 말씀드린 아내와의 대화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하나 다 공감이 돼요. 빌펄롱이 처음에 의문이 들지 않느냐 이러고 하니까 모른 척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우리 애들은 그런 일 겪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계를 딱 우리 가족까지만 두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보통 사람들 우리 다 그러고 입장에서. 살죠. 그래서 네.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좀 첨예하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라서 그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거야. 음. 저도 이런 생각 몇 번 한 것 같아서 참 정말 죄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잠시 음악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토록 사소한 것들의 삽입곡 중에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모리스 라벨의 작곡이고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첫 번째로 언급했던 영화였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의 삽입곡입니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네, 모리스 라벨의 곡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금요일 순서 이지혜 씨는 토크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 영화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인데 전 뭐 크리스마스 얘기했는데 이 영화가 나와가지고 그것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크리스마스에 이 영화를 뽑으신 겁니까? 일단 크리스마스 배경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가 크리스마스 정신을 생각할 때 나눔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아름다운 선물 상자를 나누는 것 이상의 나눔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빌 펄롱의 선택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면 막 설레는 것도 있지만 네. 한 해가 저물어 갈 때마다 별로 이뤄놓은 것도 없고 막 불안하기가 쉽잖아요. 그럴 수 있죠. 저 역시 그런데 빌 네. 펄롱 역시 그랬어요. 이 빌 펄롱이 원작 소설에서 본인의 내면이 되게 잘 드러나 있는데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는데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나날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서 굉장히 좀 공허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 심정이 연말에 우리가 느끼는 우리 같은 번인들이 느끼는 마음과 너무 일치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삶의 빈 곳을 느끼던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해서 다시 의미를 찾게 되었는지가 이 영화 안에 드러나거든요.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그걸 보신다라면 이러한 공허함에 빠져있는 많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나온 영화였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 또 마지막 장면 얘기하시니까 마지막 장면에 도대체 뭐가 있는데라는 궁금증이 예, 계속해서 들고 있지만 일단 참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화를 보신 네. 감상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한강 작가님의 말을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한강 작가님의 말이요? 네. 과거는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과거는 현재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빌 펄롱 역시도 이 소녀를 구한 것은 이 소녀의 세계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미혼모의 아이로서 상처받았던 자신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세계를 구하는 일이기도 했죠. 그래서 과거에 본인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상처를 또 거기서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와.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내리는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서 세계를 구하는 게 저는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현실적이죠. 현실에 맞아요. 뭐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진짜 영웅이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화 어떤 걸 뽑으셨을지 궁금한데요. 이 키워드가 연결이 됩니까? 어딘가로? 네, 키워드는 크리스마스와 아버지인데 이번 영화는 패밀리맨입니다. 패밀리맨 자체가 가족에게 헌신하는 이 가장이란 뜻이잖아요. 이건 좀 오래된 영화인데. 네, 그죠? 이거는 2000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아빠들의 마음을 울리는 영화죠. 아빠들의 마음도 울리고 또 아빠 아닌 사람들도 참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말 크리스마스 자체를 즐기면서 보시기에 너무 좋은 영화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연기한 잭 캠벨이 주인공이에요. 굉장히 월스트리트에서 승승장구하는 인수합병 전문가인데 돈도 많이 벌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근데 크리스마스 아침에 어느 날 눈을 떴더니 13년 전에 헤어진 연인 케이트와 결혼한 것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살림을 빠듯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타이어 회사 영업사원이 이제 됐으니까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잭은 좌절에 빠지죠. 하지만 자신이 혼자 살았던 그 고급 집에선 느껴보지 못했던 온기에 감사하게 되죠. 그러나 갑자기 맞게 된 이 다른 인생은 또다시 갑자기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잭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전통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 네. 돈 가질래, 행복을 가질래 맞아요. 이거잖아요. 돈이냐 진정한 사랑이냐 막 이런 건데 이거 스크루지 영감을 떠올리게 하는 스토리고 이 이야기가 또 지금도 많은 이런 구성으로 다른 이야기들로 탄생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좋아했던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형일 수밖에 없고 이걸 우리가 많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네. 현실적으로 이런 일 하기 힘드니까 누군가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말도 안 돼라고 하면서 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되게 대단해 보이고 네. 이런 모든 감정이 좀 짬뽕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이 영화도 크리스마스 영화로 정말 인기 많은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케이블 TV 같은 데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되풀이해서 보여주기도 하는 영화인데요. 항상 나오는, 그죠?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그 개그 프로 중에 그래 결심했어 하는 거 있잖아요. 인생... 그것처럼 만약에 이 여자는 결혼했다라는 걸 선택했다라면 네. 뭐가 어떻게 됐을까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이 내가 마냥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이 가정법을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천사가 살아볼 수 있게 했더라면. 했던 거죠. 네. 했더라면 혹은 안 했더라면. 네. 기자님께서는 그런 거 네. 뭐 없으신지요? 그런 거 했더라면 혹은 안 했더라면. 그런 생각은 한 30대 이후로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내가 너무 괴로워지니까. 아, 해봤자 네. 이건 해봤자 나의 괴로운 버튼이다. 네. 그럴 수도 행복과는 있죠. 거리가 먼 가정법이다라는 생각에 잘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도 행복해지기보다는 불행해질 가능성이 네. 크다. 맞아요. 사실 사람 다 자기가 없는 거가 아쉬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참 그 행복을 뒤로 하고 성공을 쫓거나 네. 돈을 쫓거나 저는 그것도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후회하는 포인트가 내가 이런 걸 모두 다 가진 다음에 사랑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걸 다 챙기고 나서 그때 가서 행복을 찾아야지 이런 생각. 근데 또 이게 우리나라에서 돈 번다는 얘기는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돈 번다는 얘기랑 약간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누가 돈을 난 많이 벌고 싶어 그럼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얘기인데 한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얘기는 돈 많이 벌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마음을 좀 더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는 마음 자체가 약간은 사랑과 행복으로 좀 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생겼을 때 더 딜레마를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가족을 챙기려고 돈을 벌었는데 가족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뭐지?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가장분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가족 내에서 소외감을 그렇게 많이 느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맞아요. 결국 나는 외톨이가 되었구나. 네. 약간 그것도 통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런 말도 한대잖아요. 그 집안에서 그 개 밑이라고 애완견 다음이라고 자기 어떤 서열이 그래서 이사 갈 때 강아지를 안고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놓고 간다고 뭐 농담처럼 그런 말도 하죠. 참 네. 근데 이거 진짜 정말 알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럼 가족 다 행복한데 집안이 막 가난해서 병원 갈 돈도 없으면 그럼 행복하냐? 그것도 분명히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냐 사랑이냐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영화가 결국에는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돈을 다 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진 전 연인한테 가서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 정말 잘 살더라. 예쁜 딸도 있고 우리 한번 다시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영화는 끝이 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꿈에서 봤던 네. 것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정말 거잖아요. 알 수 없는 거죠. 알수 없는 진짜 거죠. 알 수 없는 네. 거예요. 진짜 알 수 없는. 그리고 오히려 그날 꿈꾼 날을 평생 후회하면서 살 수도 있죠. 진짜 알 수 그러네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결국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도 결과도 감당해야 되는 맞아요. 부분이긴 하고. 네. 그래요. 이지혜 기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여운이 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불행해지니까요. 네. 이거 굉장히 좋네요. 이 영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영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 왜 특별히 이 영화가 더 매력적일까요? 일단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즐거운 분위기. 사실 이 영화 안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지금의 삶과 다른 가정에서 행복과 온기를 느끼는 기간은 딱 8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에서 시작해서 발렌타인데이까지 딱 8주거든요. 근데 그 8주의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영화적 허용일 수가 있는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 안에서 생활 연기와 그리고 돈 말고 다른 것은 관심 없는 그 악덕 월스트리트 기업가의 연기 모두를 정말 자유롭게 오가다 보니까 보는 사람도 더 몰입이 되는 거죠. 너무 양극단에 있는 다른 연기네요. 네. 그래서 정말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저는 또 그 영화 생각나는데요. 프리티 워먼? 프리티 워먼에 보면 그 네. 잘생긴 남자 누구죠? 리차드 기어. 리처드 기어. 네. 리처드 기어가 딱 니콜라스 케이지의 그 지금 모습 같다가 맞아요. 줄리아 로버츠를 살아가면서 변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변하는 건데 여기서는 같은 사람이 이 변하는 거 없이 다른 연기를 한다는 게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외에도 크리스마스 감성 살릴 만한 영화 하나 추천해 주시죠. 일단 당연히 해리포터 시리즈이고요. 네. 특히 12월 24일 밤 10시 32분 59초부터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그러니까 1편이죠. 이걸 시작을 하면 딱 25일 0시가
되었을 때 크리스마스가 되는 순간에 론이 해리에게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걸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오, 네. 저는 이 방법을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제 매니아로서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몇 분에 봐야 된다고요? 24일 밤 10시 32분 59초부터 10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32분 59초. 나 지금 필기했어요. 네. 24일 밤 10시 32분 59초. 좋아요. 네. 올해는 이걸 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네 토크 팀 밀란츠 감독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 그리고 브렛 레트너 감독의 패밀리맨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시작하자. 어떤 삶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둘이 함께 할 거라는 건 알아. 그리고 난 우리를 선택할래. 영화 패밀리맨 속의 대사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패밀리맨의 삽입곡이에요. Lala means I love you. 델포닉스의 노래입니다.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